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치형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 하나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뭐 한 번쯤 하는 고민인 것 같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를 땡겨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스코 홀딩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포스코 홀딩스가 싸서가 아니라,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런 거대한 사이클에 막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도 이 포스코 홀딩스가 그 사이클에서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꼭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리튬 시세 최근에 이제 바닥 찍고 돌아섰죠. 포스코 홀딩스는 그 리튬 시세에 있어 갖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가는 그 리튬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전부 다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탄산 리튬에 대한 부분들. 탄산 리튬이 지금 9개월째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급 차질, 중국 관련해 갖고 지금 광산을 좀 가동하기 위한 이런 정부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연되고 재심사되면서 이런 중국 내에 이제 리튬 광산이 줄줄이 지금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공급 쇼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포스코만의 이런 리튬 풀체인에 대한 직접 수혜, 그죠? 리튬을 광산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양극재까지 직접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직접 수혜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오늘 그 영상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차트 머릿속에 박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출발되기 때문에, 자, 탄산 리튬 시세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갖고 2023년까지 엄청난 이제 조정을 받았죠. 60만 위안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뭐 7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완전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이때 이제 전기차 캐즘 구간에 이제 들어가면서 리튬 시세가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고 바닥을 잡았습니다. 어, 완전히 여기서 이제 박살이 나고 여기서 바닥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지금 17만 위안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10만 위안이 깨지면서 이거 박살 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여기서 바닥을 잡고 지금 17만 8천 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스포듐인 리튬 정강 가격도 지금 전 분기 대비해서 95%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스포듐인 선물 차트를 잠깐 보자면 굉장히 요즘 엄청난 지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듐인까지도 지금 같이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2배나 벌써 올랐네. 그럼 늦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리튬 같은 이런 이제 원자재 사이클은 바닥에서 2~3배 오르는 거는 시작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2022년 요 상승장 때 올라올 때 바닥에서 무려 10배가 넘었어요. 자, 이때는 시즌 1이었고 이제는 시즌 2를 준비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리튬 가격이 이제 2배 오르는 동안 포스코 홀딩스 주가도 그래도 꽤나 올라왔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과 주가 사이에 좀 갭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갭을 메워지는 과정,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사이클이 막 돌아선 지금이 진입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이 리튬 시세, 사실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차트는 우리나라 그 양극재 월별 수출액이에요. 양극재 뭔지 알죠? 가장 이제 배터리 중에서 가장 비싸고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튬이 들어가는 최종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이 10월 달에 3억 2,800만 달러로 바닥을 찍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1월 달에 3.5억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12월 달에 3.8억. 잠깐 1월 달에는 빠진 이유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빠졌다가 2월 달에 이제 4억, 4.1억 정도. 3월 달에 4.6억, 4월 달에 5억 달러까지도 올라왔습니다. 4개월 연속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부터 이게 진짜 중요한데 단순히 수출이 늘었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늘었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자,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매출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가격, 프라이스 곱하기 물량입니다. 물량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물량이 먼저 그 다음에 가격이 따라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4월 수출 단가가 25달러로 4%가 올랐습니다. 근데 물량은 그 전부터 이미 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격 장난으로 매출이 부풀려진 게 아니라 즉 실수요. 실제로 배터리를 더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전기차 판매량 엄청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지금 유가까지도 올라가면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게다가 지역도 골고루 중국 IT 전동 공구, 미국 얼티엠 셀즈 재가동, 그리고 유럽 LG 엔솔 출하 증가.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기댄 게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동시에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튬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양극재 수출 자체가 어떻게 봤을 때 우리가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된다. 가장 빠른 선행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리튬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자회사의 가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사슬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Q가 물량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찐 수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시그널 2 공급이 막혔다. 그것도 구조적으로.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저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자료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로 좀 화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가 살아난 건 알겠어요. 근데 가격이 오르려면 뭐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가? 공급이 막혀야 돼요. 공급.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제가 약간 그 힌트를 드렸지만 지금 공급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인허가가 지금 광산 인허가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리튬 정제의 70%를 전 세계 70%를 누가 합니까? 중국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광산들이 멈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CATL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죠. 이 회사가 가진 이런 젠샤워 광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라이센스 만료 이후에 재발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광산은 도자기 흙을 캐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는 실제로 리튬을 캐다가 당국에 적발돼 갖고 재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소 3개월. 그러니까 최대 8월까지는 최소 8월까지는 공급 차질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짐바브웨
수출 통제. 그러니까 짐바브웨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그 올해 2월부터 어떻게 됩니까? 리튬 광석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가공하라는 겁니다. 근데 배가 이런 바다 건너오는 시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효과가 본격적으로 5월부터 지금부터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자, 요게 또 하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공급 쇼크에 대한 그리고 황산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어요. 요건 좀 생소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리튬을 정제할 때 필요해요. 근데 이 중동에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되면서 황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제 원가가 오르니까 이 마진이 안 나오는 업체들은 차라리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또 줄죠. 공급이 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감산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요게 왜 이제 이게 구조적이냐? 단기간에 안 풀린다라는 문제가 이게 큰 문제예요. 이 탄산 리튬을 지금 이제 탄산 리튬 1톤을 만들려면 어, 스포드민이 약 얼마나 필요하면 7톤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 스포드민 가격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리튬 전광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정제 원가가 무너지죠. 그럼 결국 생산을 줄이게 되고 공급이 더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선순환, 가격 입장에서는 상승 압력이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허가라든지 이런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 세 가지가 기업이 노력한다라고 풀리는 게 아니고 이 정부나 이런 국제 정세가 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이고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 회복 플러스 수요 회복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공급 차질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튬이 얼마까지 이제 오를 수 있을까? 지금 다월 투자증권에서는 2026년 상단 탄산 리튬 가격 상단을 톤당 35,000달러로 봤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저는 조금 더 보긴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이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구간에서 수요가 살아나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 쇼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전고점까지는 당장 뭐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절반 이상은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4만 달러나 5만 달러까지도 좀 갈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정확하게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가격을 맞추고 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방향. 투자에서 중요한 건 결국 방향입니다. 숫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공급은 막혀 있다. 요거 자체가 가격이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는 명백하다.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더라도 큰 방향은 위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리튬 시세가 이제 올라가면 왜 포스코 홀딩스가 유리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리튬 가격이 이제 오르면 배터리 배터리나 뭐 배터리 회사들이나 배터리 소재 회사들은 보통 원가가 올라갔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튬을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양극재만 만드는 회사들은 리튬 시세 이런 급등기에 마진이 좀 깎여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게 된다? 리튬을 사서 쓰는 회사가 아니고 이 관건부터 양극재까지 직접 만드는 회사예요. 자, 이거를 보면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산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맨날 이 발음하는데 좀 쉽지가 않은데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관건을 100%
가지고 있어요. 리튬 시세가 오르면 이게 남의 강산이 아니고 내 강산에서 캐는데 그 차익이 전부 누구 몫이에요? 포스코 몫이죠. 마진이 직접 늘어요. 그리고 수산화 리튬 정제한 거. 그러니까 포스코 필바라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캔 원료를 지금 광양 공장에서 직접 정제를 합니다. 연간 이 43,000톤 규모로 하고 있는데, 자, 원료값과 제품값의 차이, 이른바 정제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수혜가 본다라는 거예요. 요게 또 있고요. 그리고 3단계 재활용 메탈, 요거 누가 담당합니까?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 담당하죠. 그러니까 폐배터리에서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나 뭐 이런 리튬을 다시 뽑아내는 사업이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메탈 값이 오르면 이 재활용으로 뽑은 얘네들도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번에 사상 첫 흑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요것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극재, 다운스트림 양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시세는 리튬 시세랑 연동되고 리튬이 오르면 판가도 같이 오릅니다. 게다가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에 적자 전환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리튬 시세가 오르면 4단계 다운스트림 쪽에서만 이 원가 부담으로 손해를 보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어떻게 됩니까? 1단계에서 마진 확대, 2단계에서 스프레드 확대, 3단계에서 메탈 시세 수혜, 그리고 4단계에서 판가 상승. 이 4단계에서 전부 다 동시에 좋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리튬 시세가 한번 오르면 포스코에게는 어떻게 한다? 4단계에 걸쳐서 누적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산을 직접 가졌기 때문에 리튬 시세 상승이 곧 자기 매출이 된다. 이게 다른 어떤 한국 회사도 흉내를 못 내는 포스코 홀딩스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럼 앞에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숫자를 좀 보자면 이게 리튬 자회사 지금 합산해갖고 이 지금 세 곳 합산 분기 영업 손익이에요. 작년 1분기 때 마이너스 1110억, 2분기 때는 마이너스 1410억까지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렇게 조금씩 적자를 축소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분기 때 마이너스 200억. 1년 만에 적자가 82% 감소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실적이 조금씩 그 적자가 축소되는 이유가 어떻게 된다? 리튬 스포드민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동안 쌓여있던 이런 헐값 재고가 다시 비싸지면서 평가손이 환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아르헨티나 지금 CP1 공장 가동률이 3월에 70%,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월간 첫 흑자를 보였다. 네 번째가 자회사의 적자가 급속하게 줄어서 2분기 흑자 전환이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적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흑자를 확인하고 사야지 이래 갖고 언제 돈 법니까? 주가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결과가 아니고 적자에서 흑자로 가는 그 기울기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스코 자회사들이 정확하게 그 기울기 구간, 즉 가파르게 좋아지는 구간에 있다는 소리야. 지금이라도 지금 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좀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회사들도 광산 사서 똑같이 하면 되겠네. 금양? 상장 폐지된 금양? 콩고? 광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소규모 회사들이 하겠습니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포스코의 해자라는 겁니다.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관건이 지금 올해 그 아르헨티나랑 지금 호주, 그러니까 정제는 지금 광양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국을 거치는 단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돈이 되냐면 미국의 IRA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중국산 핵심 강물을 쓴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빵원이에요, 빵원. 그 유럽의 그 CRMA도 마찬가지예요. 단일국 의존도를 65%로 지금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비중국 리튬을 찾는데 심지어 지금 중국 공급 쇼크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튬을 찾는데 그 한국에서 정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포스코 하나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미 이제 포스코는 가격이 바닥일 때 광산을 사뒀고 지금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호주 이 미네랄 리소스 마이닝 회사죠. 1.1조 원 규모의 리튬 광산 지분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갖고 워지나 마운트 마리온 정강 30% 공급받을 권리를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리튬 정강.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인접 관건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950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매장량 158만 톤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 플랜트 CP2가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갖고 생산력 능력이 2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리튬 시세가 막 오를 때 이제 광산 사야지 하고 나면 그 회사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광산을 사놓고 정제 공장 짓고 인허가 받고 이게 하는 게 빨라야 5년에서 10년이에요. 보통 10년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미 투자를 한 것들이 이제 효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탈중국 풀체인이 있다고 해서 돈만 있다고 해서 1년 안에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이미 포스코는 투자를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시간의 격차는 경쟁자들이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 이미 올랐는데 지금 사도 안 늦어? 자, 지금 형광색 선이 리튬 시세예요. 아까 전에 갭이 벌어졌다는 소리가 이건데 네이비 선이 이제 포스코 주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작년 9월을 100으로 놓고 비교를 한 건데 리튬 시세가 예를 들어 230까지 뛰었는데 지금 포스코 주가는 여기밖에 지금 안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펀드멘탈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주가는 뒤따라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성 사이에 벌어진 간격, 이 갭을 우리가 잘 노리셔야 된다.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증권사들, 자, 일단 다올증권 같은 경우는 최선호주로 지금 최근에 리포트를 썼고, 그리고 하나증권이 74만 원, 미래에셋이 62만 원, 다시 현재가보다 위입니다. 지금 2026년 영업이익이 67%가 늘어난 3.05조 원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그리고 리튬 자회사 가치가 재평가가 임박했고 PBR은 아직 0.6입니다. PBR은 아직 0.6. 자, 사과 하나가 1,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6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 올랐다고 늦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런 사이클 초입 구간에서 거의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 이제 리튬 시세의 이런 회복분, 그리고 자회사의 흑자 전환, 그리고 관건 확장에 대한 가치, 요거는 아직 절반도 반영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초입 구간에서 늦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뭐다? 착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수요가 살아있다. 양극재 뭐 4월 수출도 좋게 나왔고, 그리고 단가도 지금 가격 전가가 시작됐고 2분기 출하 가이던스도 지금 상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이고, 공급이
중국 광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갖고 최소 8월까지 좀 지연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짐바브웨의 수출 통제가 5월부터 본격화되고 황산 가격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이런 정제 감산 압력도 받고 있다. 구조적인 이런 이제 공급이 막혔다. 그리고 포스코가 직접 번다. 관건 정제 재활용 양극재 풀체인을 가졌기 때문에 리튬 시세가 곧 자기 매출이다. 아마 이미 자회사 적자가 82%가 줄었다. 흑자가 임박했다. 자, 아직 안 늦었다. 주가랑 펀드멘탈 회복을 절반도 못 따라왔고 영업이익이 67%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리튬 자회사 가치 재평가가 또 임박됐다. 포스코 퓨처엠 상장사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평가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 회복, 공급 차질, 포스코 직접 수혜, 주가 밸류 갭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성립되는 지금이 사이클 초입의 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치형의 목표가는 100만 원 정도. 지금 40한 4만 원 정도 되나요? 44만 원 정도부터 해갖고 거의 1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배 이상 본다라는 소리죠. 뭐 공격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 증권사들보다 더 높이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은 항상 이제 주식은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증권사들은 아직 리튬 사이클의 초입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이클이 본격화되게 되면 자회사의 이런 가치 재평가가 한 단계 더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도 뭐 76만 원까지 갔는데 그때보다 지금 리튬 사업, 관건, 환원 정책 지금 다 좋아졌어요. 100만 원 못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 갖고 오늘 내용을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좀 좋은 무료 정보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SM경제연구소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면 종목도 추천드리고 요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무료 추천도 드리면 요거를 읽어보시고 시황 제가 잘 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클릭을 하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요 링크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도 조금씩 이제 달아주시기 시작했는데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